모든 4명, 5명 아이 모인 데만 나가도 애들이 다 내 것만 받아주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가 나 싫어하나 보다. 그건 좀 그 의견 별론데? 난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우리 모둠에 지영이가 있는데 걔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전교 아이들 다 있는데 내가 이제 단상 위에 올라가서 임명장을 받아봤을 때 그런 책임감이라던가 또 이제 바라보는 아이들은 나도 내년에는 꼭 도전해서 저기 한번 올라보리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민원이 나머지 아이들은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쉬는 시간에 조용히 이제 아이에게 네, 가방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서 네, 안녕하세요. 교육나침반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또 두 번째 뵙다 보니까 더 반가운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직접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통로현아쌤 이현아입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좋아서 하는 어린이책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과정 중에 있고요. 오늘은 실수해도 망한 건 아니야 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집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곧바로 나오는 말이 망했어. 엄마 나 망했어. 많이 듣는데요. 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으신다고 네. 해요. 네. 맞나요, 실제로? 그렇죠. 네. 이게 아이들이 방어하듯이 마치 방패를 치듯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도 분명히 잘 그렸을 건데 선생님 저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먼저 거죠. 그냥 그 그쵸? 말부터 하나요? 왜냐하면 내가 망했다고 나는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실제로 잘 못했어도 선생님이 나한테 많이 뭐라고 하시지 못하겠지라는 것도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만약에 잘한 거라면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잘했다니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고 이게 정말 나의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걸 인정받지 못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럼 잠깐 여기에 숨어있는 심리가 있는 거네요. 그쵸. 저는 그게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인간의 생존 본능과도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에 너무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고 폭신폭신한 풀밭이지만 저쪽에서 뭔가 휘리리리 지나가는 그 수상한 기운이 딱 하나 감지가 됐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아니야 여긴 꽃이 이렇게 많은데 여긴 위험하지 않을 거야 했다가는 이 뱀한테 내가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은 건 이거 있지만 그 부정적인 신호 하나에 계속 거기에 신경 쓰는 내가 거야. 이거를 캐치하고 여기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연한 거죠. 우리 왜 유튜브에도 보면 그 선풀이 100개가 달려있어도 악플이 딱 하나 정말 왜 그런지 그쵸? 그러면 사실 그 100개가 꽂힌 건데 그 부정적인 하나가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내가 9개는 맞췄지만 하나가 틀렸을 때 그게 이제 나한테 너무 신경이 쓰이고 좌절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생존 본능에서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내가 실패하는 거, 이 틀린 것에만 커다란 돋보기를 이제 가져다 대면서 왜곡된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지배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이런 실수 그리고 실패의 상황과 부정적인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사실 이 아이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는요. 실수한 그 일 자체, 사실 그 일 자체보다는 그런 실수를 경험했을 때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 그거에 따라 아이가 바닥을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실수와 실패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다 막아주지 못하지만 딱 하나 아이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삶의 기술이 있다면 저는 건강한 내적 대화의 기술 이거를 우리 아이가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고무공처럼 땅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요즘 아이들이 상처도 잘 받고 그 상처에 대한 어떤 회복하는 능력도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교실에서도 그렇고 또 거실에서도 그렇고 실패했을 때 그리고 또 실수했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힘이 이제 약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이제 아이 개인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의 변화
인한 것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을 들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비대면 생활 양식에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은 교과목 공부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이제 몸으로 부대끼고 이제 경쟁도 해보고 싸워서 갈등도 경험해보고 화해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곳인데요. 이제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학교에서 내가 실패를 많이 해보고 그래도 내 인생 망하지 않아. 친구랑 싸워도 회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배워야 되는데 많이 줄어든 것. 그래서 마음의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이 전 첫 번째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이랑 또 같이 연결되는 건데 SNS 사용량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도 그렇잖아요. 이제 SNS를 보면 각자 인생에서 하이라이트 된 모습만 이제 보게 되잖아요. 비하인드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일상인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엄친딸 엄친아랑만 나를 비교하면 됐었어요.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매끈하게 보정되어 있는 장원영 같은 어떤 그런 얼굴이 아니면 나는 필터 없이 셀카를 찍을 수 없어. 완벽하게 정제된 어떤 100점짜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실시간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비하인드에 있는 나의 그 시행착오들을 너그럽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해, 대단해, 이거 되게 잘한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항상 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잘하는, 더 반짝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SNS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한 번의 실수나 나의 기록이 오래도록 박제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공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할 거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실제로 SNS를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이제 강해진다고 하는데 되게 동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양상은 저출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소중한 우리 아이가 하나하나 둘 이제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형제들끼리 부대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가 온 정성을 이제 아이에게 쏟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됐을 때는, 우리 왜 헬리콥터맘 얘기 듣잖아요. 아이 앞에 막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모든 것을 이제 닦아주는. 이제 그런 부모가 이제 나아가서 이제는 그 잔디깎기 부모라고 이제 내 아이 앞에 있는 모든 돌과 수풀을 다 깎아주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실패도 없이 우리 아이가 꽃길만 이제 걷게끔 이제 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제 최근에는 제설차 부모라고 해서 눈도 치워주나요? 네. 어떤 날씨, 눈, 우박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거 다 치워주겠다. 네. 사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만 치워주면 아이가 조금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부모가 아이 앞에 있는 돌도 치워주고 눈도 녹여주고 하다 보면 아이는 내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았어 라는 경험치를 쌓을 수 없게 되고, 내가 이 장애물을 넘었다, 난 할 수 있다 라는 유능감을 가질 기회 자체를 도둑맞게 되는 거죠. 이런 과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문제는 오히려 자기 효능감이 낮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제를 해결해본 어떤 자신 안의 성공 경험, 그 데이터 자체가 없잖아요. 혼자서 본인이 이 돌멩이를 마주해야 될 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오래도록 이제 의존하는 것도 사실 사회적인 양상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보호는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아이에게 줘요. 세상은 너 혼자 감당하기에는 위험한 곳이고, 너는 이걸 혼자 해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이걸 부모가 말하지 않지만 비언어적인 것들이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서 보호, 온실 안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게 되는 이런 역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왜냐면 항상 도움을 받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최근 몇 년째 우리가 너무나 급변하는 일상, AI의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면 AI와 얘기하잖아요. 클릭 한 번 하면 정답이 뚝딱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이건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힘들고 지루한 시행착오를 견디는 힘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해내야 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수도 있고 지루한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엉뚱한 오답도 내가 써봐야 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아이들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 답답하고 지난한 과정을 견디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저 못하는 것 같아요. 망했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견디는 근육?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 실수해도 망한 건 아니야 쓰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변동성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죠.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한번 이제 뒤흔들었고 AI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앞으로 또 언제 어떤 맞아요. 질병이 창궐해서 또다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면으로 만나는 것 언제 못하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AI 이후에 어떤 기술이 나타나서 우리의 직업이 또 막 사라지고 우리 일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가?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정표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나? 무조건 명문대 가면 뭐 대기업 가면 그 이정표대로 갔는데 그 땅의 집안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풍파가 또 올 건데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내가 스스로 방향을 좀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침반을 내 아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책을 쓰게 되신 네. 거죠? 요즘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무승부로 끝나고 네. 아이들 앞에서 상장 주는 거 이런 것들 맞아요. 안 하고 학업 우수상 이런 것도 없어졌다고 하고요. 어떤 현상으로 좀 보면 될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승부, 그 승부의 희열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운동회 이제 할 때 천군 이겨라 우리가 이제 막 응원도 하고 달리기 할 때도 이어달리기 할 때 맞아요. 제발 최선 다했는데. 네, 제발 이겨라 이러면서 나간 아이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응원하는 아이도 진심이고 넘어졌을 때 안타까워하고 다시 일어나서 뛰는 맞아요. 그 막 감동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아직도 기억이 네,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해봤자 결국 우리 팀이 이겨도 저쪽 팀에 이제 응원 점수를 줘서 무승부로 끝난다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6학년쯤 되면 이제 능구렁이가 돼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봤을 때 이겼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그 희열 이거를 건강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개의 가치는 아름답지만 이거를 끝까지 이겨낸 질주하는 힘, 인내하는 힘, 그리고 성취를 맛보는 힘 이런 것들은 줄어든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전교 아이들 다 있는데 내가 이제 단상 위에 올라가서 임명장을 받아봤을 때 그런 책임감이라던가 또 이제 바라보는 아이들은 나도 내년에는 꼭 도전해서 저기 한번 올라보리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민원이 나머지 아이들은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쉬는 시간에 조용히 이제 아이에게 가방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서 축하받을 그런 기회를 또 잃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선망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경험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당하게 내가 노력했을 때 성취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뭐 무승부일 건데 대충 해도 되겠지 이렇게 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하게 지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오.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유리멘탈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온실 속에서 나는 계속 무승부만 경험하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실패와 실수를 자연스럽게 경험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앓고 넘어갈 만한 어떤 상처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데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진짜 사랑은 아이의 길 앞에 있는 돌멩이를 모두 내가 다 치워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어떤 돌을 만나더라도 이걸 딛고 나갈 수 있는 그 단단한 신발, 그 운동화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리기에서 꼴찌하고 와가지고 네. 뭐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 진짜 망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괜찮아, 1등은 없어, 다 같이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되게 속상하지 하면서 근데 네가 그렇게 속상하다는 건 그만큼 네가 이 달리기에 진심이라는 거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네 안에 분명히 있는 거. 너한테 승부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목표로 하는 등수를 세워보고 한번 끝까지 힘껏 우리 같이 연습해보자. 한번 도와줄게. 아이가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네? 내가 이게 속상하다는 거? 좀 잘해보고 싶다는 거? 이게 내 안에 성취욕이라는 게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아이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넘어져 보고 힘껏 내 힘으로 일어나 보고 네. 하는 것을 경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학교에서 이런 네. 좀 경험하시는 네. 사례 같은 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사례는 저마다 다른데요.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자주 빠지는 그 생각의 함정에 일정한 패턴과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요. 이게 나만 시달리는 거 아니었어? 안도감이 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아마 평소에 많이 시달리는 것들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예를 들면 반장이 꼭 되고 싶었는데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 나는 안 되는 애야. 난 원래 인기 없었어. 내가 뭐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낙인 찍기. 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나는 인기 없는 애, 안 되는 애 라는 딱지를 붙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뭐 집안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내가 준 미션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네. 때 넌 이렇게 맨날 이러니? 맨날 엄마가 하라는 거 제대로 못하지. 네. 이제 내가 시험 문제 틀렸을 때 네. 나는 맨날 이렇게 틀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맨날이라는 말이 이제 생각의 함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잉 일반화예요. 내가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못하고 항상 네. 엉망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건데 맨날 나는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실패자고 이렇게 점점 파국으로 생각이 치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흑백 논리인데요. 상 못 받았으면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점 아니면 망한 거야. 내 안에 저울이 있는데 100점 아니면 망한 거. 상 받았으면 의미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이게 이제 비교 오류인 건데 내 안에 왜곡된 렌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좋아 보이는 거, 멋져 보이는 거, 잘하는 거는 크게 보고 나의 잘하는 거는 되게 작게 봐요. 이건 별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아니야. 이게 나의 못난 모습, 실패는 또 크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나열된 어떤 성공 사례들에 비해서 이제 내가 가진 성공은 굉장히 초라한 것으로 여기고 이런 실패는 남들은 이러지 않을 거야. 나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네. 아이들이 생각에 함정이 빠졌을 때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건강한 내적 네.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내가 의견을 내면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맞다고 하고 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들어줬는데 모둠 4명, 5명 아이 모인 데만 나가도 애들이 다 내 것만 받아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가 나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걸 이 아이들이 수용하지 않고 그건 좀 그 의견 별론데?
난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우리 모둠에 지영이가 있는데 걔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모둠 활동할 때 의견 내면 일부러 안 아니래. 들어주고 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됐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책에도 썼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의견을 낸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 빌릴 수 있는 우산 대여함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그거 별로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 싫어하나 봐. 내가 싫어서 내 의견을 무시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울고 있거든요. 이럴 때 실제로 아이에게 도움이 됐던 말이 있거든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반대한 건 너가 아니라 네 그냥? 의견일 뿐이야. 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낸 거 아이가 인식을 해야 다양한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친구한테 오히려 왜 어떤 점이 별로였어? 이렇게 내가 물어볼 수도 있게 되고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차분하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의사소통하면서 내가 가진 의견을 더 피력하고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제 과잉일반화인데 맨날 틀려. 선생님 저는 맨날 틀려요. 그럴 때는 사실 간단한 언어 교정만으로 그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받아쓰기 틀려서 맨날 틀린다고 얘기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랑 같이 공책 한번 볼까? 네.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맨날 빵점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보면 10개 중에 8개가 맞은 날도 있고 7개 맞은 날도 있고 잘했던 날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몇 개 실수한 것 뿐인데 워낙 잘하고 싶으니까 이걸 전부 다 망했다. 맨날 실수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작은 실수를 아주 큰 실패처럼 느끼게 하는 말이 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항상, 맨날 이런 거죠. 그리고 절대 안 돼. 이런 거 있죠. 사실 이런 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는 맨날 틀려. 맨날 망해. 라고 할 때 오늘 2개 헷갈린 거야. 맨날을 오늘로 바꾸나요? 그쵸? 맨날 전부 틀렸어 라면 오늘 2개 헷갈린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내가 사실 잘했던 게 더 많은 거고 오늘 이래서 헷갈린 거고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 결과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어른들도 육아에 나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나 자신과 내적 대화를 통해서 인내하고 인고하고 또 아이와의 대화로 이것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적 대화가 건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바깥의 대화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내 안에서 아 그럼 그렇지 뭐 맨날 이러네 역시 안 돼 이렇게 내적 대화를 하는 사람은 이것이 상대방에게도 흘러가거든요. 네. 하지만 내 안에서 아니야 맨날이 아니라 오늘 그런 거야. 그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 의견에 대한 거야 라고 계속 내가 건강하게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내 아이에게도 그런 건강한 얘기를 흘려보내줄 수 있고 이게 관계 속에서도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럼 작가님, 아이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부모가 하면 좋은 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3가지를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랬구나예요.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따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말이잖아요. 나만 맨날 이렇게 망하는 것 같아.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구나로 안아주시는 거를 첫 번째 해주시기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책과 함께 저는 우리 아이가 자주 빠지는 그 생각의 함정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의 함정에 이름을 같이 찾아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 엄마도 계속 맨날 이래, 맨날 망해 이런 거를 좀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은데 과잉일반화라는 말이 있네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엄마가 어른이 되어서도 생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거기에는 이름이 있고 어떤 유형과 패턴이 있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건데
네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잘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든지 네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든지 너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고 네가 도전하고 시도해본 것만으로 대단하다는 거를 아이가 알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가 않군요. 그 사랑한다는 말, 그 괜찮다는 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되게 고파해요, 아이들이. 음. 들어도 또 새롭거든요, 아이는. 계속 해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오. 사춘기 이제 아이들 보면 뭐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해도 듣지도 않던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지지만 또 붓고 하면 얘가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내 말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을 아이는 흡수를 한다는 거. 내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해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아이가 거침없이 자기 발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교실 그리고 거실에서 마음껏 실패해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가 그 나침반을 이제 손에 쥐고 나아갈 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셀프 토크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술 12가지만큼은 꼭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네,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과의 인터뷰, 대화가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됐고요.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고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